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경욱 전 위원이 드디어 해냈다. 전과사범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고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면 2020년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그동안 민경욱 전 위원님과 황교안 전 총리님, 수많은 국투본 애국 동지들과 우파 변호사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속도를 내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민경욱 전 위원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자료들 좀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썸머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전 위원 항소심도 무죄. 이에 민경욱 전 위원님이 커뮤니티에 그동안 어떤 분들이 고생했는지 소상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재명과 선관위에 대한 무죄 승리.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위원 등 4명의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함에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지만 이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장소에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기재될 문구를 정하는 것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성기 또 사용한 확성기를 설치해서 사용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성 장치를 사용한 언어적 표현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민경욱 전 위원은 재판이 마친 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됐다고 본다라며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민경욱 전 위원 등은 2022년 5월 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민경욱 전 위원은 당시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민경욱 전 위원 등 4명 전원에 1심은 1월 민경욱 전 위원 등 4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죠. 이제 보세요. 이게 참, 자, 민경욱 TV에서 월드 올 TV 전세계 TV 것을 퍼왔습니다. 이재명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2심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명규 변호사님, 민경욱 위원님, 김사랑 작가님, 이동규 목사님께서는 정말 한푼 바라는 것 없이 이재명 개항을 선거사무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선관위는 기자회견을 이유로 위 4분을 고발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규 변호사님, 민경욱 위원님, 김사랑 작가님, 이동규 목사님께서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묵묵히 재판에 참석해 주셨고 결국 2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재명이라는 거악에 대항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우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승리의 과정을 요약해 드리자면 경기도지사 시절 용인의 자그마한 교회인 수지 한미연합교회를 탄압한 이재명은 수지 한미연합교회를 고발했지만 우리는 결국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종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개항을 이재명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이명규 변호사님, 민경욱 위원님, 김사랑 작가님, 이동규 목사님을 고발한 선관위. 그러나 그 선관위와 이재명의 탄압을 결국 우파 연합은 또다시 이겨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번이나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 4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린 고아와 과부와 노숙자를 돌보는 자기 재산을 쌓지 않는 교회에 대해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순수한 동기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4분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싸워주신 유승수 변호사님, 구주아 변호사님, 권오영 변호사님, 박주연 변호사님, 김용호 변호사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독한 이 송관이하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자, 이동규 목사님, 민경욱 위원님, 이명규 변호사님, 김사랑 작가님 자세한 이거 가지고 선관위하고 이재명 쪽이 그냥
정말 늑대처럼 뜯었던 이 사건이죠. 자,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 이제 보면 이 변호사님들과 박주현 변호사님도 계시고, 자, 어쨌든 선관위와 이재명을 박살내고 당당하게 승리를 이끌어낸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